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180불 근처까지 하락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180불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테슬라를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은 매수를 안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매수를 안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180불 밑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LOC로 주문을 걸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테슬라 거래가 체결됐었더라고요. 그래서 180.19 가격에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월요일이죠. 11월 21일에 장 초반에 테슬라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170불 초반 가격으로 LOC 주문을 걸어 놓았고요. 종가 가격인 167.87불 가격에 거래가 또 체결됐습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 이 악재가 일시적인 건지, 이 테슬라 투자에 중대한 이외에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수 평단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112불 정도로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걸 고민한 이유는, 일단 테슬라를 투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혁신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좋게 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을 또 독려하고 새로운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기사도 좀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근무를 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트위터 직원들에게 정말 강도 높게 일을 할 건지 아니면 3개월치 퇴직금 받고 나가던지 이렇게 일방적인 또 통보를 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는 직원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직원들은 이런 리더가 보여주는 비전에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빡세게 일 시킬 거니까 싫으면 나가라?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강도 높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정도는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좀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추가 매수를 좀 주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1차 적정 가격 수준인 180불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부리치지 못하고 일단 매수를 들어갔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은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이요. 도심 자율주행까지 지원되는 그 FSD 베타 11 버전이 북미와 캐나다 전역에 배포된다. 이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도심 자율주행이 지원되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고속도로에서 좀 한정적인 부분만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됐었다면, 지금은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지금 FSD 베타 버전은 지난해까지는 2,000명에게 베타 버전을 배포했었는데 최근에는 16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북미 시장 전역에 FSD 베타를 출시하게 되면 또 한 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이죠. 이 롬 바론이라는 분이 테슬라 주가가 10년 뒤에 8배가 간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뤘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분이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테슬라가 8년에서 10년 뒤에 시가총액이 4.5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자, 이 정도 수치는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보면 8배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대로 평균 판매가 5만 달러 정도 차량을 매년 2천만 대를 팔면 연 매출이 1조 달러가 된다.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30%가 되는 것을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3천억 달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15배 정도 멀티플을 적용하면 4.5조 달러의 가치가 된다. 물론 여기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배터리 등등은 포함하지 않은 거다.
순수하게 자동차 비즈니스만 가지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8배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만 불 곱하기 2천만 대. 그래서 매출 1조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하면 3천억 달러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3천억 달러에 한 15배 정도 멀티플을 적용하면 시총이 4.5조 달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제가 크게 요 색깔을 바꾼 요 두 가지거든요. 2030년까지 테슬라가 과연 2천만 대의 차량 판매가 가능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30%나 된다고 이게 가능할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가장 좋았을 때가 2022년 3월 달이었어요. 거의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었다가 올해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실적 발표 때 17%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30%까지 갈 수 있을까? 자동차만으로. 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대가 가능할까? 이 부분.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EV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볼륨. 자, 여기서 EV 시장은 PHEV, 그러니까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베이클이죠. 이 부분도 포함이 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까지 EV 시장의 볼륨은 4,700만 대 정도를 예측한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이 PHEV를 빼고 순수한 전기차, BEV죠. 순수한 전기차만 놓고 보면 3,200만 대 정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요. 그리고 자, 오른쪽을 또 보시면, 자,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예상 판매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포함이죠. 2030년까지 1억 2천만 대 정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자동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완숙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정체된 시장이라는 거죠. 자동차 시장 자체는.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될 시장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2030년에 이 2천만 대를 생산한다. 자, 2천만 대를 팔 수 있다는 의미는 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6%에서 20%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200만 대 전기차 시장에서는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현재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1.32%입니다. 2021년에는 1.19%였는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테슬라의 전기차 예상 생산량은 한 135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00만 대 이상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의 앞으로 2030년까지 로드맵입니다. 토요타나 BMW나 GM, 혼다 등등. 자,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를 판매 목표로 잡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00만 대 정도를 판매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보는 한 1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23만 대를 판매 목표로 잡고 있고, 토요타가 350만 대, 그리고 혼다가 250만 대 정도를 판매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까지 포함한다면 이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2030년 정도에 한 2천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2030년 3,200만 대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체 시장의 한 65%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2030년까지 얼마나 생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2천만 대 정도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물론 베를린이나 텍사스 공장에서 앞으로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날 것까지 고려했을 때 2024년에는 한 4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장들의 이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2천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7개에서 최대 15개 정도 추가 공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030년까지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7년 안에 7개에서 15개 정도 공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15개 공장이 필요하다는 가정은 테슬라의 지금 기가팩토리 하나당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정이고요. 한 200만 대,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서 기가팩토리 하나당 한 200만 대까지 생산량이 는다면 그래도 앞으로 한 7개 정도 기가팩토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제 가정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공장을 더 만든다고 해도 정말 2천만 대가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3,200만 대 정도를 예상하는데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2030년까지는 한 2천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말 2천만 대를 판매하려면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이 3,200만 대보다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테슬라보다 더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 EV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 테슬라의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이런 쪽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들 중에서 혹시라도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좀 검증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혹시라도 틀린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